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좋죠. 언제 그렇게 눌렸냐 싶을 정도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거 하나 해소됐을 뿐인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한 1.5% 정도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 1.06% 정도 상승 마감했죠. 자, 최근 시장을 보면 진짜로 막 눌려있던 그 응어리졌던 그런 거를 푸는 한풀이 장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강한 증시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대만 가권 지수예요.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4월 달에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올해 1월 달에 있던 가격대를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올해 2월 달, 1월 달에 고점 찍었었네요. 그걸 아직도 회복 못하고 일본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보면 볼수록 기분 좋은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독보적이죠. 이게 글로벌 증시 중에 거의 가장 강한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올해 들어서 유럽 쪽 독일 증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은 더 좋긴 했어요. 좀 이따가 볼게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라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제가 이 화면은 전에 좀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이죠. 정말 바보짓을 했어요, 작년에. 자, 한풀이 장세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나스닥 29%, 2024년도 증시예요. 나스닥 29%, S&P 23%, 독일 18%, 유로스톡스 8%, 일본 20%, 대만 28%, 근데 중국 12%, 근데 대한민국 코스피 마이너스 9.3%, 코스닥 마이너스 21.69%.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올해 들어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 일본, 대만, 중국 이런 시장은 제가 한 오후 3시 정도에 정리를 했으니까 그때 시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나스닥이 최근 들어서 꽤 많이 올랐죠. 근데 2024년 1월 달부터는 시작해서 보면 0.65%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S&P 500 1.64% 정도 올라왔고 독일 닥스가 21.99% 정도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로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는 11.03% 정도 상승 마감했고 아시아 시장들은 다 마이너스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마이너스 4.6%, 대만이 마이너스 5.1%, 자, 중국이 1.39% 정도 플러스인데 우리나라 시장 최근 들어서 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죠. 자, 18.95% 코스피가, 코스닥이 12.55%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시장 작년에 그렇게 많이 눌려있던 그런 부분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제가 일부러 캡처를 안 해왔습니다만 제가 보면 이거를 쭉 정리해 놓은 게 있고 또 정권별로도 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섞여 있어서 작년 초에 비해서 시장들 구분하는 건 제가 캡처를 안 했는데 일부러 보면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작년 1월 초 기준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도 꼴찌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 정도 올라왔다고 여기서 끝나는 시장 이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코스피는 플러스 한 8% 정도 그쯤 되더라고요. 작년 2024년 1월 달 시장에 비해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7% 정도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지수상으로 키 맞추기만 돼도 더 갈 자리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 부양책 관련해 갖고 뭐 추경 20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추경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 추경이나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계속 정권 바뀌기 전에도 계속 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좀 국회를 통과를 해갖고 그 제2요구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돌아와서 폐기되고 이런 상황이었죠. 아마 지금 뭐 이제는 거부권을 쓰지는 않을 테니까 저런 쪽들 상법 개정안 같은 호재성 재료 이런 것들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소외받고 막 그랬던 부분들을 만회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 시장하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만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호재성 재료들 이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뭐 향후의 시장 단기간에는 보면 좀 많이 올랐죠. 예,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월요일은 대선 전이었었고 그다음에 화요일 대선이었고 수, 목 그리고 오늘 3일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대선 치르기 전에 종가가 2698포인트였으니까 거의 뭐 2700포인트 잡으면요. 150포인트 정도가 쉬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크거나 아니면 길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새 정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거 AI 관련해 갖고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야인 시대를 통해서도 뭐 3주 연속 AI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쪽이 가장 강한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향후에도 계속해서 좋을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간에 너무 올라왔으니까 쫓아가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그 디스카운트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게 해소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스카운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가장 크게 디스카운트 받았던 부분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인데 이건 해소가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요인들 뭐 북한하고 관계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부분들도 우리나라 고질적인 부분들 있죠. 쓸데없는 짓, 이상한 짓 많이 하는 거. 전에도 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G화학 같은 거, LG엔솔 따로 떼내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상법 개정안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PBR 수준 보면 0.9배 넘었겠네요. 1배 가까이 이 정도까지 좀 근접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거죠. 아직도 많이 싼 겁니다. 향후에 새 정부에서 지금 원래 정권 초에는 잘 해요. 일들을 잘 하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되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향후에 좋을 수 있다. 계속해서 좋다. 또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는 국면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지금 여기 쭉쭉쭉 이거 개별 종목 같아요. 자, 여기서 전고점 이런 부분들은 가뿐하게 뛰어넘은 상태고 여기 있었던 2896포인트. 자, 요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쪽에 있는 거 2890포인트 정도요. 여기에 조금 저항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조금 근접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눌러주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 눌러주는 조정 폭이라든가 또 기간 이런 거는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좀 눌러주는 모습 나오면 그 다음에
저 상승이 나온다라면 저 정고점 저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자, 참 반가운 손님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난주에도 지난주 이때 제가 출연했었네요. 자, 이때 출연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이 조금 갈팡질팡했었죠. 근데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1조 1,300억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도 지난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 1조 넘게 샀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9,400억, 오늘도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400억을 샀어요. 자, 뭐 3일 만에 한 3조 넘게 샀네요. 3거래일 만에 3조를 넘게 샀습니다. 자, 이런 수급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급이에요. 자, 이런 수급이 나온다라는 거는 외국인들도 이제는 뭐 한국 시장에 좀 투자를 해봐도 되겠다. 이런 시각의 변화입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을 보시게 되면 선물시장 수급은 좀 더 먼저 호전되는 모습이 나왔죠. 이때부터도 그래서 선물시장이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도 좀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었죠. 매수 들어왔다가 지금 4,900억 정도 대선 끝나고 샀다가 뭐 지난 목요일은 930억 매도, 오늘 3,8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어요. 장중에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플러스 한 6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원래 아침에 출발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 250억으로 출발하더니 이걸 장중에 6천억까지 매수를 늘렸다가 종가에는 3,844억 정도 매도로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동시만기가 목요일이니까 외국인들 이때 산 친구들하고 뭐 오늘 아침에 매수한 외국인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250억으로 출발해서 6천억 샀다고. 자, 그 과정에서 지수 자체가 시가보다도 뭐 한 5포인트, 6포인트 이상 올라왔으니까 얘네들 이거 챙겨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 또 한 가지는 목요일이 동시만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롤오버 되는 과정에서 이런 수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근처에서는 이 외국인들 수급 뭐 샀네 팔았네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만기 근처에서는 뭐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던 거, 매도 들어왔던 거 이런 것들 막 청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9천억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 매도 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수급이다. 이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롤오버는 아직까지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그러니까 전월 이 6월물이요. 6월물이 시작하기 전에 그 만기 그 주 월요일 그때보다 이게 한 3만 계약 정도, 3만 계약 가까이가 롤오버가 덜 됐습니다. 롤오버가 덜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롤오버가 원활히 진행이 될 경우에는 뭐 특별한 부분들이 없는데 롤오버가 안 될 경우에는 만기 근접해서는 이것들이 그냥 청산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하나 남은 저항 구간은 여기 정도다라고 보셔야죠. 뭐 775에서 785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마지막 남은 저항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한 850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저항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 있죠. 자, 요거 한번 다시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PPT 화면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18% 올랐는데 코스닥이 12%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보면 21%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향후에 좀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외국인들 4일 연속 매수했네요. 규모도 뭐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1000억대 뭐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고 오늘도 1559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신정부 수에 관련되는 쪽들. 아마 제가 지금 뭐 최근 한 달 내 방송 출연만 하면 AI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쪽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종목 좀 잘 골랐으면 더블 훨씬 넘게 됐을 거고요. 못 먹어도 한 50% 이상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신정부 수에 관련되는 쪽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TV 방송에서 시청자님들한테 주식 추천해 드릴 때도 저 위에 올라간 거 쫓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주식은 쌀 때 사야죠. 장사하고 똑같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게 주식인데 이놈의 주식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아라.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 돈 못 법니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정부 수에 관련되는 쪽들에서 지금 AI 관련되는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AI 관련되는 쪽은,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볼게요. 자, AI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크게 개념만 간단하게 잡아 드릴게요. 처음에 AI라는 거 나왔죠. 이거 AI 연구가 된 거는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연구된 지는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는 거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앤드류 융이라는 사람이요. 이 중국 태생인데 저 스탠포드대 석좌 교수 하시던 분 계십니다. 그분이 GPU하고 CPU 막 되게 많이 연결시켜 갖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 못하던 그 컴퓨터를 1000만 장의 개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구분시켰어요. 그게 딥러닝이라는 거, 그게 시초입니다. 그게 알파고예요. 계속 바둑 수십만 건씩 바둑 두면서 이세돌 구단한테 이기고 그게 초기 AI예요. 그게 지금 그런 쪽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생성형 AI라는 게 나오죠. 생성형 AI. 자, LLM이라는 거. 자,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이런 데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세상이 또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이제는 이것도 이제 여기 머물러 있는 분들은 또 뒤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2017, 18, 19 이렇게 AI 쪽에 대해서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지 그때는 주로 이런 거 강의해드렸었고 최근은 이런 거 얘기해드렸었고요. 이제는 AI 에이전스를 지금은 AI 에이전스가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 이거는 AI 에이전스는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죠. 저 AI한테 야 저 주식 어떤 관련주 좀 찾아줄래? 그럼 잘 찾아줘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MCP라는 거, 이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거 길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는데 MCP라는 개념하고 A2A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게 이런 걸로 인해 갖고 MCP, A2A 이런 개념으로 인해 갖고 그 AI 에이전스가 가능한데요. 답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에이전스라는 거는 이 대행해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행 에이전시들 있죠. 이분들처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걸 다 대행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시장하고 어떻게 좀 수혜주들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분석해줘. 딱 그러면 자기가 혼자 막 생각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혼자 막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서 결론을 내주고 그걸 또 다른 AI들이 이렇게 찾은 거 그런 것들하고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질문을 더 거치고 여러 단계 질문을 더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를 갖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주고요. 또 이거 누구누구들한테 메일 좀 보내줘 그러면 보고서까지 지가 다 작성해갖고 메일까지 다 보내주고 요런 게 AI 에이전스예요. 여기에는 MCP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MC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포탈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네이버에서 뭐 검색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검색 다 하고 막 그러는데 이 MCP라는 개념은 이 AI의 포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챗GPT 있고 뭐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내게 하는 AI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제가 제일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있으면 피지컬 AI로 갈 텐데요. 자, 제가 종목은 솔트룩스 오늘 말씀드릴 텐데 계속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얘가 그거예요. 얘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15,090원에 야인시대 추천해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전고점 넘어갈 것 같은데요. TV 방송에서. 그리고 이때 또 말씀드렸죠. 전고점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상 최고가가 49,000원이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돌파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 최고가 58,900원 됐네요.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원금 10,000 회수했어요. 솔트룩스를. 저 밑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보고만 TV 재방송 잘 보고만 계셨다라면 같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22,000원, 23,000원 이때 물론 그 전에 매매는 한 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 처음에 거 하면 15,000 얼마 처음에 시청자님들한테 추천드렸을 때 그 가격이죠. 그거는 3만 얼마에 35,000원 정도 그때 한번 팔고 나왔다가 22,000원에 다시 산 건데요. 그거 오늘 원금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좀 들고 갈 생각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딱 이렇게 했어요. 22,000원 아래에서 사서 5만 원 넘어가길래 원금 회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 12만 5천 원 정도 가길래 남은 거에 20% 정리를 하면서 충분히 차익까지 챙기고 그게 지금 10배거가 훨씬 넘게 나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비싸게 사면 지금 쫓아가서 사서 이런 매매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 솔트룩스는 루시아라는 거대 언어 모델이 있고요. 구버라는 AI 에이전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 자체도 안 되고 조각조각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깊이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원금 회수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시청자님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좀 봐가면서 수익률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와이즈넛이죠. 지난주 월요일 야인시대 출연해갖고 다음날 시초가로 매수하세요. 다음 거래일. 자, 근데 지금 이거 30%도 훨씬 넘게 올라왔네요. 원래 제가 올라간 거 쫓아가는 거 싫어해갖고 이날이 월요일이죠. 이날이 야인시대인데 다음날 아침에 확 떠서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확 떠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 거기서부터도 30% 넘어간 것 같아요, 수익이. 자, 와이즈넛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입니다. 챗봇하고 검색 분야에서 1위 업체예요. 챗봇 검색 분야 1위 업체인데, 자, 요거는 그냥 챗봇 우리나라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하는 챗봇들이요. 거의 와이즈넛이 많이 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것도 AI 챗봇으로 넘어가죠. AI 챗봇으로 넘어가면 그냥 챗봇을 만들어주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입니다. 근데 AI 챗봇 같은 경우는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단가가 10배 이상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즈넛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비 관련주를 좀 볼게요. 자, 우리 새로 당선된 대통령께서 실용 외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실용 외교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국하고도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종목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이제 좀 있으면 완전체가 되죠. 내일 그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2명 제대하고요. 모레 2명 제대하고 6월 20일 날 20일인가 2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나머지 1명이 제대합니다. 이제 곧 완성체가 되는 그게 하이브예요. 자,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JYP를 말씀드렸었죠. JYP를 말씀드렸는데 다들 꽤 많이 올랐어요. 자, 이 하이브도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한국 화장품 제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중국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한국 화장품 제조예요. 쫓아가지 말라고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종목 추천드릴 때 쫓아가서 말씀드리는 종목 없습니다. 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솔트룩스가 뭐 지금 한 3배 가까이 됐을 거예요. 추천이. 자, 그래서 요거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자, 차분하게 잡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시장은 정상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롤오버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신다라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는 또 이쁜 종목 한 종목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